69세 이정호 씨. 매번 혈당이 180을 넘어서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단 2주 만에 약도 줄이고 혈당이 정상 범위로 내려갔습니다. 의사인 저도 놀란 이 방법,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혈당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혈당 관리가 중요한가?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의학 박사입니다. 30년간 내과 진료를 하면서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뇨병은 서서히 우리 몸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조용한 침입자입니다. 아픈 증상 없이도 시력, 신장, 신경, 심혈관을 차례로 손상시킵니다. 이것이 당뇨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소리 없이 우리 몸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50대 이상에서는 혈당이 조금씩 높아져도 나이 들면 당연하다라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2세 할머니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선생님, 제가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혈당이 좀 높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분의 혈당이 공복에 220이었습니다. 이미 망막에 출혈이 시작된 상태였죠. 다행히 그분은 제 말을 잘 들어주셔서 지금은 혈당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만, 만약 계속 방치하셨다면 실명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는 80대에도 혈당을 완벽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50대인데도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관리입니다. 이정호 씨 사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평소 공복 혈당 180 전후였습니다. 아침마다 입이 바짝 마르고 오후에는 피로감이 심했습니다. 화장실도 자주 가셨고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이 잦았죠. 처음 오셨을 때 이정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친구들도 다 이래요. 그런데 단 2주 동안 생활 습관 3가지만 바꿨더니 공복 혈당이 105로 떨어지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혈당약도 절반으로 줄었죠. 이정호 씨가 2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제가 맞나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정호 씨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아도 당장은 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합병증이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당뇨는 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혈당을 높이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단 것을 먹어서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숨어있는 진짜 범인들이 있습니다. 혈당을 높이는 숨은 범인들, 탄수화물 과다 섭취, 우리가 모르는 사이의 혈당, 폭탄. 첫 번째 숨은 범인은 바로 탄수화물 과다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단 것을 안 먹는데 왜 혈당이 높지? 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빵, 면류입니다. 하얀 밥, 빵, 연, 과자처럼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흰쌀밥 위주의 식사를 계속하면 인슐린 부담이 커집니다. 제가 만난 김명자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2세 김명자 씨는 매 끼니 밥을 2공기씩 드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밥 많이 먹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줄여요? 하시더군요. 그리고 간식으로는 떡과 과자를 자주 드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95였습니다. 직후 2시간 혈당은 280까지 올라갔죠.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명자 씨에게 무작정 밥을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밥을 아예 안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양을 조금만 줄이고 밥 종류만 바꿔보세요. 탄수화물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고 밥을 현미와 보리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혈당이 4주 만에 35나 떨어졌습니다. 김명자 씨가 4주 후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 줄 몰랐네요. 밥맛도 더 고소하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가요. 여러분도 김명자 씨처럼 할 수 있습니다.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밥은 평소 양의 3분의 2로 줄이세요. 갑자기 절반으로 줄이면 힘드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흰쌀 대신 현미, 귀리, 보리를 섞어서 드세요. 현미 30%, 보리 20%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식도 바꿔야 합니다. 떡, 과자, 빵 대신 삶은 달걀이나 견과류로 바꾸세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2주에서 4주 안에 혈당이 20에서 4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정도 효과를 보십니다. 운동 부족, 근육이 혈당을 먹는다는 사실. 두 번째 숨은 범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운동하기 힘들어 라고 하시는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근육이 혈당을 흡수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박성호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5세 박성호 씨는 퇴직 후 집에만 머물며 운동량이 거의 0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몸 쓰는 일을 했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되나요? 하시더군요. 처음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60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근육량이 현저히 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찼습니다. 저는 박성호 씨에게 무작정 헬스장을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와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60에서 115로 안정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박성호 씨 본인이 느끼는 변화였습니다. 선생님,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계단도 숨 안 차고 올라가게 되네요. 여러분도 박성호 씨처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총 5,000보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5,000보를 걸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총 5,000보를 채우는 겁니다.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20회 정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10회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마지막으로 하루 10분 스트레칭을 하세요. 목, 어깨, 허리, 다리를 쭉쭉 펴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량이 증가하면서 혈당 변동폭이 완화되고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됩니다. 즉,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보이지 않는 혈당 킬러. 세 번째 숨은 범인은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혈당이 높은 게 잠과 무슨 상관이야?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인슐린 작용을 방해합니다. 밤늦게 자거나 고민이 많으면 아무리 식단 관리를 해도 혈당이 잘 안 내려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혈당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정혜순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세 정혜순 씨는 밤 1시에 자고
걱정으로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잠이 안 와요.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으로 밤새 뒤척여요. 하시더군요. 정혜순 씨는 식단도 잘 관리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혈당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계속 150 이상이었죠. 그래서 저는 정혜순 씨에게 수면 패턴부터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취침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서는 걱정 대신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단 2주 만에 혈당이 18이나 떨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정혜순 씨가 선생님, 이렇게 푹 잔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개운해요. 라고 하신 겁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취침하고 기상하세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1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패턴이 가장 좋습니다. 자기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명상이나 호흡법으로 긴장을 완화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1주에서 2주 안에 아침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가 숨은 범인들. 이 외에도 혈당을 높이는 숨은 범인들이 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것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많이 먹거나 저녁을 늦게 먹는 습관이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됩니다. 다섯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당이 농축되어서 더 높아집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약물 복용입니다. 감기약, 진통제,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들이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일곱 번째는 감정 기복입니다. 화를 내거나 우울할 때도 혈당이 올라갑니다. 감정 관리도 혈당 관리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여덟 번째는 잘못된 정보를 믿는 것입니다. 당뇨에 좋다고 하는 건강식품들 중에는 오히려 혈당을 올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검증된 정보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숨은 범인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해결하면 여러분의 혈당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5분만 투자로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혈당을 높이는 숨은 범인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꼭 해보셨으면 하는 건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밥은 평소보다 3분의 1 줄이고 잡곡을 섞어 드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미나 보리가 없으시면 내일 마트에서 사서 섞어보세요. 한 달만 해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둘째, 매일 5,000보 걸으세요. 한 번에 걸으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면서 총 5,000보를 채우시면 됩니다. 휴대폰에 있는 걸음수 앱을 활용하세요. 셋째, 자기 전에 휴대폰을 끄고 조명을 낮추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을 멀리 두세요.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넷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깊게 5번 호흡하세요. 화가 나거나 걱정이 될 때 즉시 깊은 호흡을 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혈당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환자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씨는 단 2주 만에 혈당을 180에서 105로 낮췄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이 4가지를 실천한 겁니다. 밥을 줄이고, 걷기를 시작하고, 일찍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했습니다. 김명자 씨는 식단 조절만으로도 혈당을 35나 낮췄습니다. 평생 먹던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간식을 견과류로 바꾼 것뿐입니다. 박성호 씨는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정상 혈당에 도달했습니다. 헬스장에 간 게 아닙니다.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를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 성공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밥을 줄이면 허기질 수 있고 운동을 시작하면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참으세요. 2주 후에는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 혈당 관리하고 있으니까 밥 적게 해주세요. 같이 산책하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밥을 많이 먹거나 운동을 못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혈당 관리는 마라톤이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도 한 달 뒤 혈당계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이 변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 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과 검증된 의학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 중에도 혈당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혈당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만듭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면 내일은 더 나은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소용없어요. 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저는 80세에도 혈당을 완벽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늦지 않았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혈관도, 근육도, 췌장도 모두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며칠 안에는 변화를 못 느낄 수 있지만 2주,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혈당 관리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을 조금 줄이고, 조금 더 걷고, 조금 일찍 자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30년 동안 의사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분이 다시 오셔서 선생님, 저 정말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때의 밝은 표정,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왜 의사가 되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몇 달 후에는 거울을 보면서 나 정말 달라졌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도 요즘 좋아 보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큰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 하루 종일 피로하지 않은 느낌,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바로 건강해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혈당 수치가 내려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혈당 관리하면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매일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혈당 관리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되찾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은 적응 기간입니다. 밥을 줄여서 허기질 수도 있고 운동해서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몸이 변화에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둘째 주부터는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허기짐이 줄어들고 운동 후 개운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셋째 주부터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혈당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이때부터는 관리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넷째 주가 되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를 잡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내가 달라졌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부터는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챕니다. 요즘 좋아 보인다,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달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도 적정 수준이 되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 돼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생각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의지가 약하다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기다리고 있고, 적당한 운동을 기다리고 있고, 충분한 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몸은 반드시 보답해 줄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것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부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밥 한 숟가락 덜 먹기, 집 앞 한 바퀴 돌기,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기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앞으로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3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나이, 유전, 환경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건강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지금의 선택을 했던 자신에게 고마워하게 되실 것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